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의 2차 전파가 일어난 것에 이어서 클럽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3차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태원발 환자가 이제 142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걸 폭발적이라고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환자 수의 증가는 우리가 아마 기억했던 신천지만큼 빠르게 증가되지 거는 좀 안 보이는 거여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발병했던 환자들을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정도만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 중에 또는 확인된 환자 중에라도 집단 발병으로 뭔가 대규모 발병이 일어날 만한 데를 방문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 연결고리가 아주 대규모 발생하는 연결고리가 있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그 사건 자체인데요. 일단 지역사회 내에 아직도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2,500명 정도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만약에 확진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 이번 주말에 뭐 교회 같은 데를 갔는데 교회에서 뭐 대규모 예배가 드렸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거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아서 마스크를 안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중에 몇 군데에서만이라도 뭐 100명, 2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해버린다면 아주 대규모 유행이 이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그 2,500명 중에 확진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숙제인 과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지와 비교를 해보시니까 아마 그런 의혹들 떠올리시고 또 궁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천지는 신천지끼리만 계속 모여서 거기 안에서만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 또 성격상 이렇게 뭐 술집에 간다거나 뭐 춤추러 어디 유흥업소를 간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집단이어서 그런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대 주점도 문제가 됐는데 이 홍대 주점에 갔던 사람들은 또 이태원 클럽하고는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내 이제 숨어진 감염자 중에 또 한 명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휴가 시작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완화가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면서 많이 느슨해진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숨어 있는 환자들이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느슨해진 상황에서 주점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든 느슨해진 곳이 있다면 집단 발병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사건이라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또 옮겼고요. 또 다른 과외 교사에게도 옮겼거든요. 3차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차 전파가 된 거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몇 차인지가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이제 의심되는 만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다 검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 아마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 발견될 건데 그나마 여기는 빨리라도 발견돼서 2차인지 3차인지 구분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2차인지 3차인지도 구분 안 되는 환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골든위크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발견되면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놓쳐버리면 이제 추후에 나오는 환자는 추적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방역당국이 아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환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어렵다. 이런 그런 거죠. 그러기 전에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3들 시작으로 해서 등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뭐 얘기 듣기로는 시험만 5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개학을 안 하면 아마 이제 대입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상황이라 강행을 할 것 같은데 강행을 할 거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준비했던 내용만으로는 절대로 안전하게 지금 못 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발에서 그 환자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보완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뭐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한 반에 20-30명 같이 있는 상황들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그래서 한 반반씩 나눠서 수업을 한다든지 분반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한쪽 반은 온라인 반은 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밀집도를 확 낮춰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중에 유증상자나 확진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놔야지 그 현장에 혼란이 없거든요. 또 더 문제는 한 학교가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학교가 연쇄적으로 저기도 발생했으니까 우리 겁나니까 우리도 닫을래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닫아버리면 아예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아예 강제적으로 휴업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고3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끌고 갈 만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정도의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명, 이제 0명, 10명 이내로 계속 이제 숫자가 나오다가 몇십 명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이제 겁을 먹으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올 때도 확진자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사실 방역 당국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 내 우리가 모르는 환자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와서 진단을 안 받고 있는 건지 정말 없어졌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 근데 이 상황 벌어지니까 지역 사회 내 감염자들 꽤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목매면 안 되고요. 어떤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뭔가를 할 거면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환자가 정말 없을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을 검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샵 0945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질문 받고 있는데요. 2245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중요한 일정으로 서울에 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대중교통 감염 위험성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보십니까? 이제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야죠.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늘어날지 그냥 이대로 볼지는 저도 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오실 거면 일단은 발병 추이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손위생 잘 하시면서 사람 많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시고 다시 돌아가신 그런 식으로 동선을 잘 짜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곳만 다닐 수 있게끔 동선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야, 다시 뭐 집단 발병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대한민국이고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방역한 뭐 수만 명을 갖다 다 진단도 하고 했지 않냐. 실력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지금 의료진이 다 쓰러져 가는데 예. 의료진이 지금까지 몇 달 해온 것처럼 또 몇 달 하라고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아니, 뭐 의료진들이야 상황 발생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각오는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번지면 의료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만약에 지난번 한 10,000명 발생한 정도로 끝났는데 만약에 뭐 이태리라든지 뭐 예. 미국처럼 몇십만 명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의료인들이 아무리 버텨도 감당 못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그 정도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번 이태원 상황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잘 따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9000번님이 주셨습니다. 주말에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갈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석자를 제한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넓은 공간이면 반도 안 찰 정도만 모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게 자신이 없다면 이제 먼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그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가더라도 식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사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요새 지금 대부분 식사 대접 안 하고 조금 선물 주는 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일단 식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혼주들도 간단한 선물로 식사를 대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6월 말이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강행할까요? 결혼식을 아니면 차라리 가을로 넘길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저 이런 판단하기 질문도 있는데요. 1487님이 주셨거든요. 건강검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은 그래도 병원들이 나름 이제 조심해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되고 특히 일반 환자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병원 가기 무서워 약을 안 드시면 오히려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의료기관들은 조심해서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의료기관들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학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8068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네. 5인 1실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권장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명이나 두 명이 생활하더라도 같은 방 쓰게 되면 혹시라도 한 명 확진자 되면 다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씻고 일어나 마스크 못 쓰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기숙사 생활은 한동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이것저것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만 또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걸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